영화 사냥들은 대학 입시를 포기한 4명의 소녀들이 학교 사육장의 폐쇄로 소독물들이 살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내 서희, 정혜, 수민 이 네 주인공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소독물들을 구조한다는 아기자기한 설정 덕분에 영화가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뿜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다양하게 담으려고 했었던 노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영화 사냥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 또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상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4명의 주인공들과 소독물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화는 대응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대상들이 그 피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명의 주인공들 인혜, 서희, 정혜, 수미는 모두 대학에 갈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시 입시반이라는 곳에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시 입시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있을 때는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입시에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자유롭거나 즐겁지가 않았죠. 학생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특수반이 아닌데다가 이 반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4명의 주인공들은 학교에 의해 대응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사육장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이 대응할 수 없는 피해의 대상이었는데요. 사육장 폐쇄라는 것은 동물들 입장에서 대응할 수가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인데 이 4명의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사육장들의 동물들이 처한 상황을 영화가 같은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해가 발견한 쉘터로 탈출을 하게 되고 또 동물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게 되는 학생과 동물이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일종의 구원서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대응할 수 없는 피해를 상징하는 장면은 초반부에 나오는 로드킬 장면입니다. 이내가 길을 따라 걷다가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바로 직전의 장면이 뭐였냐면 학생회장 선거에 나오는 이내의 찬영이라는 남자친구가 이내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부속고기 가게에 가서 영상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찬영은 그 영상을 찍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라고 하면서 선거 때 보여줄 영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선거일이 되고 그 영상을 트는 순간에는 앞에서 말했던 상생 같은 좋은 내용이 아니라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화는 찬영이 좋은 말로 이내를 속여서 영상을 찍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내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마치 인간이 만든 도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로드킬과 같다고 보는 것이었고요. 또 그러면서 이내가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쳐다보는 장면을 통해서 이 대응할 수 없는 피해라는 테마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뒤에도 영화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쉘터가 무너진다거나 조류독감이 돌아서 가금류들을 살처분하는 상황이 온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장면 엔딩도 차가 갑자기 퍼져서 견인이 되는 것으로 그 뒤를 따라서 걷는 4명의 주인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식으로 영화가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결말까지 쭉 끌고 가는 것을 여러 장면들과 설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를 주인공들에게 계속 주면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대학 가면 뭐 할 거냐, 졸업한 다음에는 뭐 할 거냐, 또 돈 벌면 뭐 할 거냐 같은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사이에서도 그런 그 다음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습니다. 맨 처음 수시 입시반을 만들 때 선생님의 대사를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4명의 주인공들에게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내가 서희를 자기가 알고 있는 공간에 초대를 했을 때 서희에게 너의 목표가 뭐냐라고 묻게 되고 서희는 생존이라고 대답하는데 이내가 대답을 듣고 생존하고 다음에는 이라고 한 번 더 되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입시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수민이라는 친구가 쉘터를 꾸미고 있는 이내에게 너 그거 왜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장면도 수민이 이내에게 쉘터를 만들고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라는 질문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 이내의 부모님이 부속고기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내가 가게를 접은 다음에는 뭘 할 거냐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시골로 운전해서 가는 장면에서는 눈앞에 방역을 하는 곳이 보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밟아서 지나가자라는 제안에
그 다음엔 어떡할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보통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영화가 보여주기 마련인데, 영화는 주인공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 벗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입시반에서 벗어나면서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 수민이 이내에게 물었을 때도 이내는 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방역장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는 아이들이 방역장을 피해서 산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질문에 회피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자신들을 억압하는 질문들을 피해서 아이들은 호숫가에 가게 되고, 그렇게 아무런 외부의 개입도 없는 공간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동안 날지 못했던 오리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버려 둬라입니다. 자꾸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뭐가 좋다 나쁘다 라는 훈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훨훨 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이 메시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응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테마와 결합이 되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제도, 입시, 대학 같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획일화된 모습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훨훨 잘 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화가 이런 일관된 흐름과 메시지를 가지고 갔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꾸 다른 메시지들이 추가되고 영화에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게 느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었던 메시지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것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데다가 또 그런 메시지들을 위한 장면들은 상당히 피상적이었고 또 이례적으로 소모되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회장 선거에 나오는 찬영이나 이내의 아빠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영화의 이야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만 그치고 있었고요. 또 인물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사건의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인물의 행동이 영향을 미쳐서 영화의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정혜의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정혜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런 설정도 극에서 굳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혜의 엄마는 이혼을 하고 시골에 돌을 벌러 갔다고 나오는데, 이런 설정은 굳이 외국인이 아니어도 되는 설정이고, 또 오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장소를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설정이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영화 속 등장인물에게 애정이 생길 때쯤 그 인물들의 행동 때문에 그 애정이 확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찬영이라는 친구가 이내의 남자친구인데 권위적이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기기까지 하는데도 이내는 그런 찬영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영 역시 이내가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꾸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이내를 놓지 않았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던가 애정이라던가 하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왜 그 관계를 지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았고, 또 그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내라는 인물에게 생겼던 애정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또 서희가 대학에 가장 먼저 합격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쉘터에서 4명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싸움도 다소 급작스럽게 벌어졌습니다. 화를 내는 과정과 서로 말싸움을 하는 그 순간에서 인물들이 자꾸 급발진을 한다고 느껴져서 그 상황 자체에 몰입이 안 되기도 했고, 또 그 뒤에 화해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계기도 없고 사과도 없어서 그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냥들이라는 영화를 나름대로 저의 견해를 통해서 해설해드렸습니다. 사냥들이 고등학생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청춘 영화다 보니까 올해 5월에 개봉했던 일본의 또 다른 영화인 올 그린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 그린스는 시골 마을에 사는 3명의 소녀들이 이 마을을 탈출하기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냥들을 보시고 내가 청춘 영화의 감성에 좀 잘 맞는다 라고 느끼셨으면 올 그린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별점과 한 줄평 확인하시죠.